자, 뗀석기 같은 애들은 뭡니까? 구석기죠. 구석기에서 돌멩이를 들어다가 그냥 멧돼지 잡아먹고 그냥 닥치는 대로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일대의 어떤 멧돼지나 풀 같은 것들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네, 구석기는 뭡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돼. 맞죠? 네, 구석기는 이동 생활을 했는데 신석기 때부터 뭡니까? 돌을 갈아서 좀 뭔가 무기가 좋아졌고 농기구가 좋아졌으니까 생산량이 많아졌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식도 많아지고 또 곡식도 얘들이 딱 볼 때 아, 이런 곳에서 곡식을 심어야 되겠구나 한 데가 있죠. 강물 근처에다가 얘들이 신석기 사람들이 옮겨갔단 말이야. 맞죠? 네, 거기서 계속 곡식도 심고 그 다음에 저장도 해서 저장을 하니까 뭡니까? 토기라는 게 나오죠. 맞죠? 토기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곡물이라든지 많은 어떤 양식을 담는 것들이죠. 맞죠? 담는 것들이고. 네, 담는 것들이고 거기다가 자, 얘들이 이제 멧돼지나 아니면 노루 같은 걸 잡았을 때 그 털을 갖다가 벗겨서 자기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근데 옷이 해질 수가 있죠. 거기에 네, 대해서 바늘도 필요해. 맞죠? 동물의 네, 어떤 조그만 어떤 그 뼈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 바늘로 만들어서 막 옷을 갖다가 막 기어 입기도 해. 아, 뼈바늘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이게 간석기, 신석기의 어떤 그런 어떤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 맞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구석기는 이동을 했지만 신석기는 뭡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곡물도 심고, 그 다음에 또 재배도 하고, 목축도 하고,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이동이 아니라 정착이란 거죠. 맞죠? 정착을 네, 해서 이제 먹을 것들을 토기에 담기도 하고, 옷을 기어 입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사건들이 나타났다는 거. 예, 그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뭡니까? 구석기, 돌. 돌에서 뭡니까? 뭔가 청동이란 걸 갖다가 인간들이 개발해서, 그럼 이 청동을 갖다가 뭡니까? 무기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농기구로도 사용하니까 돌보단 낫잖아요. 맞죠? 네, 맞죠? 돌보단 네, 낫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청동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차이가 있겠죠? 청동을 가진 자는 뭡니까? 엄청나게 부자도 되고, 그 청동을 무기로 삼아서 딴 사람을 갖다가 자기 쫄딱으로 삼기도 하고, 맞죠? 부자, 네, 청동을 가진 권력자, 맞죠? 그런 애들이 나타나고, 이걸 가지지 않은 애들은 얘들의 쫄따구가 되는 뭡니까? 지배를 당한다 해서 피지배를 당합니다. 얘들은 지배를 한다 해서 지배자가 되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신분, 계층, 어떤 계층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계층 네, 발생. 맞죠? 이렇게 네, 해서 계층이 발생을 하니까 이 지배자를 중심으로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예. 세력들이 형성을 됩니다. 어떤 영역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땅 따먹게 하듯이 요거는 뭡니까? 무슨 무슨 강아지 예를 들어 어떤 호랑이 문양을 가진 어떤 그 총동 지배의 뭐 구역. 뭐 요 지역은 뭡니까? 별 모양을 가진 어떤 총동을 가진 어떤 그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그 영역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현대어로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아, 도시가 발생했구나. 총동계에서는 도시가 발생했구나라고도 하게 하죠. 물론 신석기 때도 얘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았죠. 신석기 때 무리를 지어서 살았는데 신석기 맞죠? 그때 네, 뭡니까? 저거를 가족끼리 그냥 모여 살았어. 친척끼리. 그래서 이걸 신석기에서 모여 산 정도는 도시까지는 아니고 뭡니까? 시족이라 하죠. 맞죠? 네, 시족 사회 정도, 부족 사회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근데 네, 청동기는 양상이 달라진 거지. 엄청 레벨이 달라. 그래서 도시를 이루고, 근데 이 도시가 더 세력이 세서 뭡니까? 이 도시를 정복을 하고, 또 정복을 하고 해서 도시들을 계속 이제 정복하는 정복 군주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뭡니까? 네, 청동기 때는 뭐가 나타났다? 국가라는 게 나타났다라는 거 맞죠? 예, 네, 그까지 예, 좀 제가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제 이야기에? 예, 네, 네,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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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해력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내가 말은 이게 좀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 같아도 내용은 좀 제법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인류 전체를 갖다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인류 전체. 맞죠? 이제 국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죠? 이제 국가가 등장을 했어. 국가가 등장을 했다. 국가란 건 뭐, 그럴듯해야죠. 맞죠? 그럴듯해죠. 인류 최초의 어떤 국가. 국가가 등장하면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문명이란 게 나와, 문명. 맞죠?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정도까지는 뭐 문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명이라고 부를 정도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글자도 있어야 되고요. 글자도 있어. 그리고 어떤 자기의 문명을 나타내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문화라는 개념이 나타나야 되죠. 맞죠? 어떤 네, 문화라는 거. 근데 문화라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가졌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뭡니까? 인류에게는 한 4개,
4개의 어떤 문명이 등장을 했다는 거야. 그건 당연히 뭡니까? 신석기 이후에서 청동기 이후에서 청동기 이후겠죠. 청동기 이후여야 도시라든지 국가라는 개념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예, 뭔가 문명이라는 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단어인데 맞죠? 4개의 예, 문명이 딱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어떤 큰 강, 큰 강, 큰 강 옆에서 당연히 강이 있어야 식수가 해결되고 맞죠? 먹을 것이 해결되고 어떤 유통이 해결되고 하니까 거대한 예, 큰 강 유역에서 4가지 문명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크게 아시아, 유럽으로 나눌 수 있죠. 아시아하고 네. 유럽 맞죠? 아시아하고 유럽을 나눌 수 있는데 아시아로 보면 중국의 자 중국의 뭡니까? 황하강 황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황하 문명이라고 한다. 또 인도에도 이제 인더스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맞죠? 이걸 갖다가 뭡니까? 그냥 인더스하고 문명이라고 붙이면 돼요.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이게 뭐 아시아 쪽이고, 그리고 유럽이나 서양 쪽을 보니까 또 이게 2가지가 있죠. 맞죠? 뭐냐 하면 이집트 근처에 뭐니까 나일강. 맞죠? 나일 문명이 있었고, 보시겠죠? 나일강. 예, 이집트의 나일 문명. 나일강이라고 합니다. 또 4번째는 이제 이집트 근처에 어떤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지금 이집트 요쪽 근방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냐 하면 그때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게 흘러. 맞죠? 예, 그래서 이걸 메소포타미아로 하든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이라 하든지 이건 아무 때나 붙여도 되죠. 네, 이걸 갖다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합니다.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이제 문명이 등장을 했다 이거야. 맞죠? 맨 처음에 이제 황하 문명부터 보자 이겁니다. 맞죠? 황하 문명은 중국을 얘기를 하고요. 중국. 네, 맞죠? 인더스 문명은 인도를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네, 나일 강은 뭡니까? 이집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집트. 그럼 4번째,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중동 쪽 있잖아. 맞죠? 예,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뭐,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뭐, 이런 쪽 나라들. 예, 그런 쪽입니다. 지금의 아랍 국가들. 예, 지금의 중동 국가. 예, 요렇게. 이집트, 예. 중동, 인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중국부터 알아보는 걸로 목차가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아이고, 예. 그 이해력이 엄청 빠른데요? 그래, 나는 맨 처음에 이제 상담을 듣기에는 외국 생활이 많아가지고 좀 이해가 좀, 그래도 좀 힘들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야, 얼굴이라든지 이 분위기가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을. 그래도. 학교에서 좀 이미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이미 좀 네, 해가지고, 네. 그렇구나. 또 선생님하고도 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느낌에. 그냥. 음.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요까지죠. 내가 아마 요까지 했을 겁니다. 요까지.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중국 황하강 근처에서는 이제 중국이란 데가 중국 알죠 지금? 예. 중국이 이제 예, 문명을 이뤘단 말이에요. 아이고. 자, 중국이 문명을 이뤘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뭐라 한다? 이게 황하 문명이구나. 이게 중국이죠. 중국에서 맨 처음에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황하 문명이 나온 거야. 그렇죠. 얘들은 뭐 이건 그리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얘들은 이제 내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지. 혹시 그 인류의 그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제 직립을 하는 이제 위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옛날 중국 대륙에서 발견됐다고. 이게 자바이나 베이징인인데 그 애들은 당연히 그때 신석기였지. 맞지? 예, 그땐 신석기여서 그래서 이제 신석기 때도 중국은 문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호모 에렉투스, 예, 자바인 베이징은 그래서 얘들은 유적이 어디냐 하면은 뭐냐면은 양쯔강 양쯔강인가? 잠깐만. 어, 얘들은 보니까 신석기 때는 얘들도 이제 그 유물이 발견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죠? 네, 어, 황하강의 어떤 중상류 지역, 황하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상류라고 쳐 중상류 지역에 어 이제 이런 채도나 채도 그러니까 어떤 채색을 한 어떤 그런 어떤 도자기를 발견했나 봐 신석기 때. 그리고 어 자, 황하강 하류에서는 뭐냐 하면 황하강 하류에서는 검은색, 그러니까 흑도라고 합니다. 검은색의 도자기를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근데 이 연도를 갖다가 무슨 방사선 동의를 갖다가 사용했는지 몰라도 이게 딱 보니까 한 신석기 때 정도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 거야. 그래서 중국은 신석기 때 채도나 흑도 같은 것들을 사용했거나. 선생님, 이게 뭡니까?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토기는 뭡니까? 뭘 갖다가 담는 데 사용했다. 신석기. 예. 아, 그런데 그냥 도자기가 아니라 채색을 했네요. 또 검은색이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미지를 한번 각인하시고. 드디어 이제 중국도 문명을 만든 데기 때문에 국가가 등장을 했겠죠. 맞죠? 중국이 국가를 네. 등장을 했습니다. 국가가 등장을 한 겁니다. 국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가가 어디를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등장했죠. 황하강. 황하강을 중심으로, 예, 황하강을 중심으로 땅은 어디냐 하면 황토라는 어떤 땅이 있습니다. 황토. 노란색의 땅인데, 네. 거기에는 뭐냐 하면 굉장히 영양분이 엄청 많대요. 굉장히 엄청 영양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굉장히 엄청 영양분이 많아가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좋죠. 맞죠? 강이 있어야 네. 식수를 해결하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 있어야 아무튼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초기 국가니까 당연히 뭡니까? 청동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청동기를 사용했고, 자, 청동기를 사용했고, 청동기 때부터 거의 이제 역사시대로 갑니다. 역사시대니까 당연히 중국에도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국가는 뭡니까? 당연히 정치 조직이 있어야 되죠. 국가는 다스리는 자와 피지배 자가 있으니까 다스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치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당연히 정치 네. 조직이 있고 성벽을 왜 샀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 싸움을 하니까 이건 내 영역이다 해서 표시를 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나라들을 살펴봤는데 그 기록된 문헌을 살펴보니까 여름 한자를 쓰네요. 이제 하나라는 이제 왕조가 이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나봐. 하왕조, 하나라. 네. 이게 중국 문헌, 그러니까 글자, 어떤 그 기록에 남긴 것 중에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입니다. 최초의 왕조고, 당연히 황하강. 하나라의 어떤 관련된 건 이제 문자 기록도 보지만, 그 유물도 황하강에서, 황하강에서 이 하나라와 관련된 어떤 유물들을 많이 대거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라에 대해서는. 최초로 등장한, 나라, 하나라. 이게 전부야. 네. 음, 그리고 상나라죠. 상나라. 이게 상나라라는 게 있죠. 상나라. 상나라라는 게 있는데 하상이라고 하죠. 하상나라. 이제 하나라가 네. 멸망하고 상나라가 등장했다라고 하네요. 상나라는 이것도 이제 뭡니까? 이것도 황하강에서 출발을 했고요. 얘들은 어떻게 됐냐면 도시국가 연맹에서 출발했다. 맨 처음에 이제 국가를 이루기 전에 도시들이 있는데 얘들이 연맹을 해서 상나라라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를 네. 무찌른 것 같아요. 되시겠죠? 하나라를. 네. 도시들이 여러 개 있었다가 하나를 갖다가 연맹을 해서 무찔러서 하나로 합쳐서 상나라로 된 겁니다. 예. 하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황하강 일대를 당연히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네. 상나라는 이제 도읍이 은허라는 데가 있고요. 은허라는 데 있고 이런 건 뭐 여러 번 봐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죠. 예. 처음엔 안 외우실 겁니다. 네. 상나라의 수도 이름은 은허. 이렇게 재정일체 신권국가, 재정일체 신권국가.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재정일치죠. 제자가 네.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정치는 정치, 왕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재정일치됐다는 거 한 건 뭐냐면은 이거죠. 옛날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뭔가 주술적인 어떤 의미가 그려졌죠. 이게 네. 발전해서 청동기 시대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하늘이라든지 신적 존재를 믿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맞죠? 하늘부터 네. 어떤 힘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하늘과 특별히 통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 해서 존경을 하겠지. 맞지? 네. 어떤 그런 무서움이 있을 거 아니야, 집단적으로. 그런 어떤 권위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사 쪽이니까 종교 용역이야. 근데 플러스, 그 다음에 정자는 뭡니까? 정치는 진짜 왕으로서 정치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의 왕은 뭡니까? 제사장이란 거죠. 제사장이 왕이고 왕이 제사장이에요. 되시겠죠? 이게 묘한 겁니다. 네. 그냥 사람들 갖다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도 이제 재정일치였구나. 이게 뭐라고 하죠? 신권국가. 신권이 뭡니까? 신으로부터 권리를 받은 거. 그래서 네. 신권이라 합니다. 자, 상나라는 뭡니까? 이게 뭐죠? 갑골 문자를 하는데, 갑골이 뭐냐 하면, 거북이나 소, 뼈 있죠? 이렇게 뼈. 네. 진하게 해야 될게요. 예, 뼈. 이렇게 뼈에다가 자기 나라의 어떤 문자를 갖다가 쓴 거야. 이렇게. 이게 뭡니까? 네. 상나라 때 나오겁니다. 상나라 때. 갑골문으로 기록됐죠. 예. 맞죠? 여기서부터 네. 뭡니까? 지금 중국의 한자가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갑골문으로부터. 예. 재밌죠, 이거? 예.
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신권 국가이잖아. 계속 뭔가 제사를 지내면서 뭔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친단 말이야. 점을 칠 때 요 각볼문을 갖다가 사용을 했다 합니다. 점을 쳐서. 네.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때가 아직은 청동기입니다. 네,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제사를 지낼 때 뭐 술을 따른다거나 음식을 담는 그릇도 신에게 바치니까 제일 좋은 거잖아. 그 당시 제일 좋은 네. 게 청동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장정이 청동으로 제사 용기도 제작을 한 거죠. 네. 되시겠죠?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동은 물론 이제 발굴을 했다 하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 피집에 그냥 백성들도 그냥 청동기를 썼을까? 그까지는 안 돼. 그까지는 이제 너무 딸려 재료가. 그러니까 네. 그냥 석기라든지 그냥 나무로 그냥 농기구도 제작을 같이 혼합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태음역이라고 하는데 태양역, 태음역은 달력 이름입니다. 태양역은 그냥 해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한 365일 1 태양, 태음역은 달을 해, 문, MON 달을 갖다가 네. 기준으로 해서 1년을 갖다 만든 겁니다. 근데 얘들은 태음역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달 있죠. 밤에 뜨는 어떤 그 달에 왜냐면 우리 어떤 뭐 사당수에서 막 이렇게 빌고 이렇게 했잖아. 네. 달이 꼭 뭔가 이제 어떤 제사와 관련된 뭐로 많이 사용되더라고 달이. 그래서 이제 달의 어떤 흐름에 따라 1년의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기록을 했다. 칼렌더를 만들었다. 그래서 타음력을 사용했다. 순장의 풍습, 야 순장 무서운 거다. 왕이 죽잖아. 왕이 네. 죽으면 그때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신하들 있잖아. 얘들 갖다가 한꺼번에 똑같이 같이 파묻는 걸 순장이라 합니다. 그만큼 왕의 권력이 엄청 강했다. 강한 이유는 제사장의 어떤 그 위험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전 추정을 해봐요. 제정일체 네. 신권국가였습니다. 상나라. 근데 어떤 나라든 500년 이상 가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거의 못 버텨. 네. 얘들도 상나라 때, 야, 아무튼 그 임금이 하나 있었는데, 상나라 때 임금 맨 마지막에 상나라 때 임금 보면 이름을 까먹었는데 상나라에 아마 주왕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 그 마누라가 달기인가 그럴 거고 상나라. 근데 얘들이 네. 엄청 포악한 애들이야. 엄청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냥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 건 예사야. 그냥 스포츠 놀이로 이렇게 죽였고 그 다음에 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뭡니까? 그냥 죽여서 그 살을 뜯어가 막 회로 먹고 엄청난 포악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상나라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얘들을 몰아내고 세운 나라가 그 유명한 주나라죠. 그 네. 유명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주나라가 등장을 한 겁니다. 기원전 11세기, 기원전 11세기, 네. 기원전 한 1100년,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1100년 전에 주왕조가 나타난 겁니다. 네. 상나라를 끝냈고,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다음 현재 시안이란 데겠나봐. 호경. 그 당시는 호경이라고 불렸는데 도읍을 했다. 이게 수도 이름이고요. 화북 지방을 지배했다. 그 중국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중국은 땅이 엄청 크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땅이 엄청 큰데 중국은 크게 뭡니까? 강남과 강북으로 이루어졌죠. 이게 화북이라 하고 화남이라고 합니다. 화남, 네. 화남이라 하는데 이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는 이제 이 화북, 요 화북에 신경을 썼다 이 얘기예요. 그 네. 얘기입니다. 대충 설명을 하고. 화북에 도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장강 일대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정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봉건제와 종법제를 바탕으로 운영했다. 조금 크게 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상나라 하도 이제 개망나니 같은 이제 그 달기하고 이제 주왕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주나라가 등장을 했어. 한자는 이거야. 주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있죠.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옛날에 어떤 그 화북과 화남 그 각 지역의 어떤 지방들의 어떤 지방의 유력한 어떤 세력들이어서 유력한 세력들이야. 유력한 세력들이 모여서 또 상나라를 무찌른 거야. 되시겠죠? 네. 네. 중국 엄청 땅 넓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어 주나라가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되냐면 봉건국가로 간 겁니다. 봉건국가. 왜냐하면 왕이 지금 이제 주나라 왕이 이제 세워졌다 하지만 왕은 있고요. 왕은 이제 그 무찌른 애가 이제 된 거죠. 왕은 세워졌지만 이 넓은 땅을 얘가 다 다스릴 수는 없었어. 그래서 개국 공신들이 있잖아. 맞죠? 공신들 네, 압니까? 네, 예. 네, 개국 공신들에게 이 넓은 땅을 갖다가 다스리라고 준 거야. 막 왕이 땅을 준 거야. 땅. 이 땅은 네가 네 거야. 이 땅은 네 거야. 뭐 이러면서 네 땅은 네 땅이야. 하지만 어려울 때 너네들 내 도와줘야 돼. 왕을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 봉건이란 건 뭐냐고 하면 봉건이란 건 뭐냐 하면 이 봉자가 뭐냐 하면 한자로 이거예요. 봉. 이 뜻은 뭐냐? 땅을 주다. 땅을 줘서 다스리게 하다라는 게 봉이야. 맞죠? 건은 세울 건. 이 봉을 세우다. 맞죠? 봉을 네, 하사받다. 이 네, 땅과 그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 곡식, 여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 공신들 거란 말이야. 맞죠? 네, 왕은 공신들에게 봉건을 줬습니다. 봉건을 했고 공신들은 이제 왕에게 충성을 했긴 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후라고 합시다. 이 제후들이 땅을 받았잖아요. 이제 맞죠? 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봉. 네, 왕은 제후에게 봉을 줬다. 맞죠? 땅과 노비 이런 것들을 줬지만 왕이 미쳤다고 얘들한테 이걸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얘들 또 세력 키워가지고 얘 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무나 네, 주는 게 아니야. 왜 줍니까? 자기의 어떤 혈족. 자기의 혈족만 제후로 봉한 거야. 혈족. 친척. 되시겠죠? 이걸 갖다가 네, 뭐라 합니까? 종법제라고 합니다. 종법제. 종법. 네, 종가 이런 말 들어봤죠? 종가 우리 네, 종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종가 종손이 이제 제사 지낼 때 뭐 같은 친척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을 종가라고 하잖아. 맞죠? 네, 이게 종법제입니다. 내가 왕이 대빵인데 네가 우리 혈족이니까 내가 제후로 봉해.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한테 땅하고 이걸 주는 거야. 이거죠. 이게 봉건제. 이게 주나라의 네, 가장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되시겠죠? 예. 네. 어우, 이해력이 빠르시네. 네. 네.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주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뭡니까? 봉건제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왕은 그냥 수도만 그냥 지배를 해.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다 나눠줘. 자기 어떤 친척들한테. 이걸 제후와 뭐 공신으로 삼고 이제 다 나눠준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제후로 삼았다. 맞죠?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긴다. 그러면 당연히 얘들도 그 땅을 받은 제후들이 있잖아. 제후들이 운영을 하잖아. 제후들이 이 땅을 운영하잖아. 그럼 이 제후가 죽잖아. 그럼 이 땅은 네, 누가 상속받아? 이 제후의 장남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게 적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이거죠. 네, 왕도 죽으면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거죠.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네, 될 수 있으면 진짜 이해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종법제다 이게. 예, 이게 종법제라는 겁니다. 종법제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죠. 네, 천명사상과 덕지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천명. 이것도 이제 참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 천명. 한자로 가면 천명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명령이다. 이게 네, 뭐냐면 이 주나라가 이제 왕이 됐잖아. 주나라의 어떤 왕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 왕은 뭡니까? 하늘이 명령해서 왕이 된 것이다라고 명분을 만든 겁니다. 네, 천명. 예. 되시겠죠? 그 네, 다음에 덕치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덕치. 덕은 덕으로 다스린다. 이거 다스릴 치자야. 한자로 하면 이건 네, 덕이고 덕으로 다스리는 걸 기본으로 한다.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왜냐하면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에 맨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달기는 마누라고 그 다음에 주왕이라고 있어서 얘가 진짜 포악하게 인간 말종짓을 매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상나라를 갖다가 무찌르고 그다음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 맞죠? 그럼 반대로 네, 하겠죠. 네, 하늘로부터 이런 더러운 놈들을 갖다가 깨우셔라 했다 해서 하늘의 명령으로 내가 왕이 됐다. 이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네, 덕치는 뭡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자는 것이.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덕으로.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맞죠? 상나라의 어떤 그 네, 주왕과 달기하고 반대로. 맞죠? 그래서 네,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그래서 표방을 한 거다. 예, 그렇게 예, 짐작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천명사상과 덕체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왕의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죠. 사람들이 말을 네. 듣잖아, 이러니까. 또 경제는 정전제를 시행했다. 야, 이거 되게 재밌네. 정전제. 이게 우물정자거든요. 네. 이게 우물정자예요. 이게 한자로 하면 우물정자잖아. 맞죠? 정전제. 예. 우물정자인데 여기에 각각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준 거야. 땅을 나눠가지고 이제 각각 사람들이 경작을 하게 해. 정전제. 우물정자. 땅을 나누는데 자기 이제 하여튼 각자 여기에서 있잖아. 각자 여기에서 중앙의 땅은 빼고 요건 각자 자기가 경작을 해서 자기가 그냥 가지면 돼. 되시겠죠? 각자 가지면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소득은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왕한테. 왕한테 세금으로 갖다 바쳐라. 이게 정전제입니다. 네. 되게 재밌죠? 참 중국 사람들은 참 야, 그렇죠. 그래 공동체적 농경 생활을 했다라는 거 맞죠? 이 땅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경작을 했는데 이 중앙에 건 뭡니까? 지배자들한테 세금으로 갖다 바쳤다. 네. 이런 걸 볼까? 뭐 다는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뭐 필요한 거. 야, 이게 뭐냐면 이제 벽화입니다. 벽화가 최초로 나타난 게 신석기였잖아. 그러니까 신석기 때 나타난 벽화들이에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네. 발견된 벽화들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소떼 뭐 이런 애들이죠. 소떼. 이거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얘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웃기지 않니? 벽화? 얘들이 뭐 하는 거야? 모내기가 무슨 뭐 뿌리는 것 같은 거 하는 건데 곡식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네. 맞죠? 야, 이걸 보니까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아, 이때 신석기 때 아마 이제 곡식을 갖다가 좀 길렀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신석기 때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좀 주술적인 어떤 그런 의식으로 곡식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얘들도 많이 잡아서 좀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 또 이것은 좀 건들게 신석기 혁명이라는 거 당연히 혁명이죠. 아니 구석기 때는 봐봐요. 그냥 이동하면서 그냥 별볼 없다가 신석기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무리가 정착을 해서 네. 곡식을 갖다가 이제 거두고요. 이걸 대량으로 막 잡아. 그러니까 구석기 때 GDP보다 신석기 때 GDP나 총 생산량이 이루 말을 한 100배 정도, 한 100배 정도 뛰었으니까 이 신석기 뭡니까? 가히 혁명을 이뤘죠. 이게 신석기 혁명이라고 네. 한다. 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은 것 같네요. 농업혁명, 신석기 혁명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야, 스톤헨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스톤헨지란 혹시 유적지 들어봤습니까? 영국에 있는 건데. 네. 네. 스톤헨지. 알아요? 영국의 스톤헨지. 거성 네. 문화를 대표하는 거죠. 맞죠? 네.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갖다가 여기 영국의 언덕에 세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진짜, 스톤헨지. 근데 네. 이걸 갖다 추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 거대한 돌을 갖다가 놨다. 이때 뭔가 좀 종교의식을 집행하나? 뭐, 아무튼 뭔가 어떤 종교의식과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의 어떤, 그런 어떤 사항을 좀 이야기해준 유물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중국의 최초의 왕조는 문헌 기록으로는 무슨 나라냐면 하나라입니다. 하나라인데 이건 기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등장한 게 상나라죠. 상나라. 네. 맞죠? 이 상나라는 뭡니까? 네. 문헌도 있고 그 다음 유적지도 있고 그 다음 상나라가 멸망하고 뭡니까? 봉건제를 실시했던 주나라가 나타났다라는 거 맞죠? 이게 청동이 솥인데 이게 상나라 때 유물이래요. 청동솥. 거대하죠, 이제. 야, 이거 봐봐, 이게. 청동소. 예. 네. 이게 뭡니까? 조상들을 갖다가 이제 좀 모시는 소시래. 상나라가. 음.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당연히 하나라, 상나라는 국가니까 청동기 이유겠죠.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소. 되게 재밌다.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유적지가 발견돼가지고, 나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나라야. 달기하고 주왕이 있었던. 그러시겠죠? 네. 사기에 있네, 사기.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지었는데 그 역사서에 이제 이렇게 상나라죠. 이 상나라에 대한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상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상나라는 뭡니까? 황하강 유역의 은허라는 곳에 수도가 상나라였죠. 예. 그래서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는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호경, 지금의 시안이죠. 있죠. 네. 이게 이제 주나라의 수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황하강 근처에서 나타난 국가들이에요. 예. 그래서 황하강 문명이라죠. 황하 문명이. 맞죠. 자, 주의 봉건이죠. 주나라가 봉건제를 운영했다는 거죠. 자, 왕이 제후가 가신에게 뭡니까? 주는 거야. 뭐, 토지를 네. 다 주는 거죠. 토지를 주되, 제후도 큰 제후가 있고 작은 제후가 있겠죠. 작은 제후를 가신이라고 하네. 그 가신도 제후로부터 봉을 하사받았네. 봉건. 그럼 얘들은 이제 땅도 받고 사람도 받고 온갖 걸 다 받았잖아. 땅을 받았다는 건 다 네. 받았다는 거야. 그럼 얘들은 뭡니까? 이 가신은 자기한테 봉토를 준 사람한테 군역이나 공납이면 그러니까 세금도 어느 정도 내놔봐. 그렇지. 네. 그냥 줄 순 없잖아. 너 내 이렇게 땅 네. 줬으니까 너 내한테 세금 갖다 바쳐. 그리고 내가 전쟁 같은 거 뭐 할 때 너네 군대도 파견해. 제후는 또 왕한테 또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되시겠죠? 네. 왕은 가신하고 혈연 관계로 있습니다. 가신은 왕이 뭡니까? 혈연 중에서 대빵이잖아. 그러니까 종가잖아. 네. 종법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 밑에 농민들은 그냥 피지배층이니까 일해야 되고. 되시겠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정말? 네. 예, 이해가 되시네. 예. 그래서 중국 문명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중국 문명은 다시 황하 문명이라 합니다. 4대 문명 중에 황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황하 문명의 실체를 보니까 나라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맞죠? 이 나라들이 다 황하강 근처에서 세워졌다 망했다 하는 나라들인데 이걸 합쳐서 황하 문명이라 하나 봐. 예. 하나라는 뭡니까? 기록에 네. 문자에는 있어. 뭐 이런 나라가 있었다란 거. 근데 무슨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유물도 없고 이죠. 근데 상나라는 뭡니까? 이때부터 실제 우리가 국가라는 어떤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나라가 상나라예요. 예. 네.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상나라는 그러니까 재정 일체 신권 정치 뭡니까? 이 상나라의 어떤 왕은 제사장의 어떤 네. 지위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갑골문이라는 게 있었죠. 맞죠? 거북이라든지 소의 뼈에 어떤 네. 그 뼈에다가 글자를 썼잖아. 그걸로 네. 이제 점도 쳤다고. 점. 맞죠? 점도 쳤고 이게 한자의 기원이 된 건데 이렇게 엄청 네. 무지막지 했으니까 맨 네. 마지막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그 옆편네 달기랑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맞죠? 이 주나라에게 멸망을 네. 당했죠. 맞죠? 네. 근데 이 주나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봉건제를 실시했고 공신과 자기 네. 혈연들에게 제후가 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 뭡니까? 네. 천명사상과 종법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종법제를 바탕으로 했다. 천명사상은 뭡니까? 이 회항무도한 상나라를 없애고 이런 주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게 하늘의 명령이다.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맞죠? 종법제는 이런 봉건제를 종법제로 운영을 했다. 이 얘기죠. 네. 정리가 되세요? 예. 네. 몇 번 반복이 되게 됐는데. 이 정도 이해하면 뭐, 엄청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엄청. 이 정도면 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이제. 세계사가. 네. 다 이런 식이야. 쭉 이렇게 네. 가는 거야. 예. 야, 인도 문명이네요. 예. 또 이게 되게 재밌어. 인도. 첫 번째 4대 문명 중에 있잖아요.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을 했어. 선생님, 그럼 또, 아시아에 또 뭐가 있죠? 아, 인더스강 근처에 있는 인도 문명이 있지 않니? 여기서 인도입니다. 그럼 선생님, 인도 문명 끝나면 당연히 그 서양 애들 나오겠네요. 그렇죠. 나일강 문명 얘기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오는 게 그 다음 이제 순서겠네. 맞죠? 목차가 이러겠네. 네. 딱 이게 딱 오잖아 이제. 예. 네. 맞죠? 문명 4개 하는 거잖아. 네. 봐봐요. 이게 자 인도 나오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나오고 이집트 나일강 문명 나오고
맞죠?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되시겠죠? 예. 인도가 어디쯤에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네. 일본 이렇게 있고, 뭐 동남아 이렇게 있고, 중국 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있고, 중국 밑에 뭐 널찍하게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네. 인도를 흐르는 큰 강을 인더스 강이라고 하고. 아, 그렇습니다. 인도 문명이 성립, 인도다. 인도 문명이다. 뭐 기원전 2500년경 뭐 이렇게 하네요.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자, 인더스 강에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인더스 강 상류에 펀자브 지방의 비옥한 평야. 당연하죠. 네. 황하 문명도 땅이 뭐였습니까? 황토여서. 그럼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야만 국가라든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인도도 네. 마찬가지라고요. 인도는 펀잡 지방이라 했는데 이게 인도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야. 여기서 그러니까 인도의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인더스 네. 문명이 맞죠. 도시 문명이다. 도시 문명이다. 네. 엄청 발달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볼 때 황하 문명보다 더 발달했던 것 같아. 아니 도시 문명이라 하니까. 봅시다. 계획 도시가 발달했대. 뭐 계획 도시라고요? 계획 도시면 뭡니까? 인천에 보면 송도 국제 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인도에 네. 송도 국제 도시가 있는데 저도 가끔 이제 저희 외삼촌이 목사라서 이제 청라 지역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도 교회로 자주 놀러 가는데 예. 인도의 어떤 송도 국제도시 같은 거, 어떤 계획도시, 옛날에 안산 같은데 이게 계획도시야. 예. 이런 이제 계획도시를 벌써 인도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계획도시를 만들었대. 예. 대단하지 않아, 인도? 대단해요. 엄청. 인도 애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수학도 잘한다는 얘기도 간혹 들어요. 네. 인도가 수학을 그리 잘한다네? 그래서 그 계획도시,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란 게 그 당시 도시의 이름이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계획도시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다 도시를 생각해봐. 뭐 청라국제지역, 뭐 송도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도로 예. 쫙 깔리죠. 도로도 포장을 엄청 멋지게 쫙. 그 예. 다음에 하수시설 필요하죠. 왜냐면 상수도다 하수도다 사람들이 식수를 사용하니까 이거 좀 이제 식수 아니면 이제 오염물질 갖다가 배출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하수시설도 있고. 세상에 네. 벌써 야, 목욕탕이 등장했다. 인도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계획도시라 네. 했구나. 대중 목욕탕 같은 게 등장을 했고, 거대한 이제 창고, 거대한 이제 뭐 무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필요한 걸 갖다가 보관한 창고도 벌써 이 당시에 등장을 했대요. 대단하죠. 와, 인도 네. 문명. 보기보다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문명이란 건 뭐냐면 청동기 이후부터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청동을 사용했고요. 인도스 문명. 맞죠? 네. 그리고 문자, 당연히 청동기 이후는 역사시대니까 문자가 등장한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네. 이 문자인데 특이한 게 그림 문자래. 그림 문자. 그림으로 문자를 대신해. 그러니까 아무튼 문자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림으로 문자를 만든 거야, 얘들은. 대단하죠? 거기다가 어,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 인도에서 좀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럽이라든지 서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얘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를 했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는 중동 지역과 인도 애들이 교류를 했대. 오, 네. 신기하지?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거냐면 요거 봐봐. 이게 인더스 문명 애들이 사용했던 뭐 이거래. 이제 그림 문자래. 이건 이제 네. 도장으로도 사용됐던 건데 이게 그림 문자로도 사용되는 거야. 대단하죠. 아리아인의 이동 이렇게 있네. 아리아. 인도는 있죠. 인도는 이 종족 이름이 아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아리아. 아, 네. 알았어요? 네, 그 아리아인, 독일도 어, 그거. 네. 아리아인, 독일. 독일도 네. 옛날 히틀러 했을 때 이제 아리아인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맞지. 그리고 유태인 죽이려고 이제 뭐 네. 개발했던 게 있어. 자기들이 최고다. 그래, 니벨룽겐의 반지라든지 막 그런 것들 막 이제 공연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 네. 이해하는 것 같다, 지금 내가. 오케이. 좋아요.
어떻게 이제 그 아리아인이 이제 인도로 들어왔는지를 갖다가 학자들이 한번 뭐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한번 추정을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추정을 했다. 중앙아시아라는 데가 있죠. 몽골 쪽 옛날에 이제 막 초원 거기서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가 아리아인이 아, 얘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인도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쭉 갔다가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펀자브 지방에 있는 어떤 인도로 들어와서 정착을 했던 거지. 정착을. 그 후 500년 후에 그다음 뭡니까?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 겐지스. 그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 벼농사 시작. 이런 식으로 아리아인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맨 처음 펀잡 지역에다가 다시 어떤 지역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니까. 근데 웃긴 게 있죠. 근데 아리아인이 맨 마지막에 정착을 했을 때 뭡니까?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을 했는데 농기구를 철제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철제. 돌에서 석기에서 청동에서 청동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철입니다. 철. 청동은 네. 뭐냐면 좀 물렁물렁해. 좀 약간 청동으로 이제 왜 예술품도 만들고 그러잖아. 네. 물렁물렁하다고. 그러니까 좀 조금만 일하다가 잘못되면 박살나죠. 그런데 철은 이거보다 더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더. 그러니까 뭡니까? 더 강력한 무기, 어떤 강력한 농기구를 사용해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네.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죠? 되죠? 그리고 특히 인도는 뭐냐면 인도는 유명한 게 혹시 인도의 카스트제 들어봤습니까? 아, 네네. 맞죠? 그 들어봤어요. 네 가지 계층을 갖다가 인도에서는 계급을 나눠. 맨 마지막에 제사장 계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학자 계급, 귀족 계급이 높고, 그 다음에 상인 계급, 밑에 노예 계급. 이거 네.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리아인이 원래 있던 인도에 있는 어떤 부족인이 있을 거냐? 맞지? 원주민. 얘들을 네. 쫓아내고 아리아인이 인도의 주인이 됐잖아. 맞죠? 네. 그 네. 걔들을 지배를 해야 되잖아. 맞죠? 지배를 네. 하려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시스템이 뭐냐? 카스트제라는 신분제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가지 계층으로까지 이렇게 지배를 할 정도면 엄청나게 이제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고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요. 인도가. 되시죠? 네. 또 인도는 별명이 뭐냐면 종교의 도시입니다. 인도는. 네. 인도는 종교의 도시. 인도는 뭐지? 브라만교. 맨 처음에 이제 브라만교에서 힌두교로 이렇게 됐는데, 브라만. 왜 브라만교라 하면 네 개 계층 중에서 최초의 어떤 그 제사장을 브라만이라 했거든. 네. 브라만. 맞죠? 그래서 네.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자기들이 종교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야. 왜냐면 사람을 지배하는데 제일 좋은 게 종교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네. 종교만큼. 그래서 브라만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의 내용을 보니까 태양이나 물, 불, 그러니까 태양, 선, 그 문, 워터, 그 다음 불, 파이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자연 현상을 뭐냐 하면, 야, 우리보단 더 대단한 어떤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야. 태양, 물, 불을 갖다가. 우리 인간보다는 더 대단한 어떤 뛰어난 존재다라고 해서 신으로,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종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전이 있어야 되죠. 불교 같으면 이제 네. 불경이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도 뭡니까? 브라만교의 경전 이름은 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브라만교의 경전이죠. 맞죠? 완전히 네. 이제 종교도 하나 만들어서 완전 정신적으로까지 완전 지배를 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네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중동 쪽입니다. 지금은 중동 쪽이고, 그 네. 강은 뭐가 흘렀냐 하면, 티그리스와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습니다. 네. 그 근방에서 성립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당연히 문명이 발생하려면 비옥한 토지에서 당연히 문명이 발생했죠. 당연한 거야. 네. 되시겠죠? 아주 당연한 예. 겁니다.
거기다 이제 중동은 있죠. 아랍은 어떻게 되냐면 아랍은 밑으로는 그리스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슬람으로 해가지고 인도로도 갈 수 있고 완전 탁 트였어요. 완전히. 특히 핵심은 중동은 탁 트였다는 겁니다. 네, 완전 개방이요. 완전 개방적인 지형이죠. 그리고 완전 네, 개방적인 지형이라서 개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싸움이 엄청 많았어요. 중동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방적인 지형이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기서도 강이 있죠. 비옥한 토지죠.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개방적이니까 진짜 전쟁 많이 했죠. 맞죠? 네, 전쟁도 많이 했지만 무역도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왔다 갔다 하니까 개방적이니까. 맞죠? 땅을 네, 통해서든 바다를 통해서든 교육이 활발했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인종이 이제 수메르인이에요. 수메르인. 이 수메르인의 문자를 당연히 발명을 했죠. 이게 쇠기라고 합니다. 쇠기. 쇠기 문자란 네, 걸 수메르인이 발명했다. 이게 쇠기 문자네. 구경해 보십시오. 이게 쇠기 문자입니다. 이게 쇠기 문자입니다. 쇠기 문자. 쇠기 문자. 네, 네, 이게 쇠기 문자인데요. 갈대 뾰족한 끝으로 글자를 점토판 새겨. 이거는 이제 뭡니까? 흙이네, 점토니까. 네, 흙, 흙. 점토에다가 뭘로 썼다? 갈대를 갖다가 뾰족하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네, 맞죠? 내용은 상업 거래를 기록했다. 얘들은 이제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맞죠? 또 날씨 변화를 알 수 있는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했다. 왜 날씨 변화를 알아야 될까? 얘들이 농업이 활발하게 이제 됐으니까 농업이 네, 되려면 뭐니까 날씨 변화에 민감하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봅시다. 다 지우고 수메르인. 어, 특히 이 사람들도 태음역을 사용했습니다. 태음역이요? 태음역 아까 어떤 나라도 사용했다고 하던데 어떤 나라가 태음역을 사용했죠? 중국에 어, 상나라. 지금, 네, 상나라가 사용을 했어요. 태음역을 갖다가. 그리고 진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진법. 60진법. 우린 10진법 사용했는데 60진법이면은 엄청 숫자가 엄청 발달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60진법까지면. 그리고 무역,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교육이 활발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산도 엄청 활발했다. 네, 60진법으로 됐구나. 이렇게. 점성술 발달. 당연히 얘들도 뭡니까? 특히 이슬람 애들, 그리고 중동 애들은 뭡니까? 중동 애들은 옛날부터 과학이 되게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달이라든지 별자리, 이걸 보고 막 천체를 이용해가지고 뭐 달력도 만들고 그 달력이 옛날 중국한테 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점성술이 네,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다신교 그 중동 애들은 엄청난 그 신들을 많이 믿었습니다. 엄청난 신들. 혹시 옛날에 이제 성경에 구약이라고 했어요. 구약 신약 중에 구약을 보면 이제 네, 엄청난 신들이 많이 나와요. 예. 엄청난 신들이 그러니까 뭐 이집트는 뭘 믿고 아니면 뭐 이라크는 뭘 믿고 개 모양의 어떤 형상신 신들이 많아요. 중요한 게 현세를 중시하는 종교관이 발달했다. 현세를 중시하는 종교관이 발달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얘들은 뭡니까? 이민족의 침입, 전쟁도 많이 하고 무역도 많이 한단 말이야. 전쟁도 많이 하고 무역도 많이 하는 나라는 뭡니까? 완전히 이제 돈 되게 중요시하고 전쟁을 네, 중요시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의식이 굉장히 강렬하다 이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현세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아니죠. 그럼 종교도 뭡니까? 종교에서 지금 우리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겠죠. 다신교를 통해서. 자, 지구라트를 건설했다. 지구라트가 뭐냐면, 이게 있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이게 그 각 지역의 어떤 신들을 갖다가 석상을 세워서 모셨던 곳이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이게 네, 신전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빌로니아 왕국이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중동 지역에 바빌로니아라는 어떤 왕국이 세워졌어. 이때 뭡니까?
함무라비 왕이란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갖다가 통일을 했어. 맞죠? 통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을 아주 강하게 했단 말이야. 이게 함무라비 법이야. 맞죠? 함무라비 네. 법전이고, 함무라비 비석도 있습니다. 함무라비 비석. 법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잘 소통이 되려면 도로를 정비해야 되고, 바다를 갖다가 잘 다스려야 이제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으니까 운하를 정비를 하죠. 도량형 통일이 뭔지 아시죠? 도량형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키를 할 때 그, 센티미터, 네. 센티미터라든지 단위. 어떤 그 단위 이걸 다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야 네.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여러 부족들이 각기 다른 것들이 통일이 돼야 지배하기가 편하지. 말이 네. 통하고. 맞죠? 네. 당연한 거죠. 예. 나중에 진시황도 이제 중국을 통일했을 때 도량형 통일을 했잖아. 네. 법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멸망. 히타이트인이 침입해서 바빌로니아가 망했는데, 히타이트인이 되게 재밌어요. 히타이트인은 뭐로 생각하냐면 철기 있죠. 철기의 달인들이에요. 철기로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세력이 히타이트인이야. 근데 아직까지 바빌로니아는 막 철기까지 무장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히타이트인이 이렇게 철기를 가지고 침입하니까 바빌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바빌론. 네. 기원전 1500년 멸망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했고요. 일단 완자 자습서 하나 구입하시고 세계사 네. 비상교육에서 나온 완자 자습서. 예, 그렇게 하나 구입을 하시고요.